완벽한 계획. 안개였다. 공연이 끝난 뒤에 무대에 커튼이 드리워지듯 자연스럽게, 하지만 급하지 않게 안개가 끼고 있었다. 드디어 안개 지역으로 들어가나 봐요. 네, 안개 지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은 굉장히 짙게 그리고 급하게 안개가 끼는 것 같군요. 실빈의 질문에 모리스 패커드 항해사는 다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근데 안개는 왜 끼는 거죠? 도제이가 신기하다는 듯이 질문을 했다. 가시거리가 1km 이상일 때는 안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안개는 구름과 같지만 지면에 접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형에 따라 또는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구름이 되기도 하고 안개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안개의 농도와 두께는 습도, 기온, 바람의 종류와 양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안개가 발생하려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공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되어야 하죠. 그래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표 가까이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만나거나 주변에 수증기의 공급원이 많아 습도가 높을 경우 안개가 잘 발생합니다. 안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려면 바람도 중요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안개가 다 날아가 버리겠죠. 바람은 초당 풍속 2에서 3m 이하로 약해야 하고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수십 년간 항해 속에서 무수한 안개를 경험했을 모리스 패커드 항해사의 경륜이 묻어나는 답변이었다. 안개는 점점 짙어졌다.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페레케스톨렌 성주의 가족들도 시야에서 점차 사라져갔다. 굉장하군요. 마치 안개가 내 몸을 먹어버리는 느낌이에요. 실빈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멋진 광경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은 특별히 심하군요. 모리스 항해사는 연방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저는 조타실로 가봐야 할 것 같군요. 크루즈 컨트롤에만 맡겨놓기에는 부담이 되는군요. 그럼 이따가 뵙죠. 모리스 패커드 항해사는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안개는 모든 것을 지워나가고 있었다. 신을 떠나고 나서 도제이도 모든 것을 지워나갔다. 신을 떠난 대가는 달콤했다. 그동안 그를 억누르던 숙명론도, 도덕도, 심리적 갈등도, 모든 것을 신에게 귀착시킴으로 가졌던 인위적인 안정감도 일순간에 사라졌다. 다만 치기 어린 보상심리만 남았다. 신을 떠나고 나서 도제이는 자유로웠으며 감각적이었다. 도제이는 쾌락의 끝에 가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 도제이는 입이 무거운 편이었다. 침묵은 때로 그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아버지의 파상과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끝에 파툼 수도사의 도움으로 억지로 다니게 된 중학교 시절. 도제이는 어느 학교에나 있는 농땡이 친구들의 미술 숙제를 대신해주고 받는 돈이 주 수입원이었다. 저렴한 가격의 수요가 항상 공급을 초과했으므로 수입은 꽤 괜찮은 편이었다. 처음에는 똑같이 그린 여러 장의 그림을 친구들의 이름으로 제출하면 미술 선생님이 눈치를 채지 않을까 싶어 조금이라도 다르게 그려서 제출하곤 했지만 이내 미술 선생님이 제출한 미술 숙제를 보지도 않고
그대로 묶어서 학교 소각장에 버린다는 것을 확인한 후로는 마음 편하듯 복사하듯 그려서 제출했다. 도제이와 친구들 사이의 거래를 선생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그부들이 알고 있었을 즈음 교실에서는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도제이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중간고사에서 10여 명의 친구들, 대부분의 도제이의 고객인 이 친구들이 짜고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었다. 부정이라고 해봐야 서로 한 과목씩 공부해 와서 답안을 돌려 쓴 것이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시험이 끝나자 공모, 집단 부정, 사전 계획, 치밀한 작전, 전문적 수법 등과 같이 범죄 조직에서 납치나 살인을 했을 때 쓰이는 듣기에도 거북스럽고 섬뜩한 단어들이 교실에 퍼져나갔다. 이 단어들은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던 정직하게 공부해서 손해를 본 친구들의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했고 도제이의 주요 고객들은 퍼지는 소문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다. 도제이의 고객들은 그에게 사건을 무마해 주기를 바랬다. 도제이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했고 미술 축제의 가격을 2배로 제시한 도제이의 제안에 고객들은 기꺼이 응했다. 도제이는 담임 선생님에게 스스로 찾아가서 한간의 소문의 진상과 원인이 그였음을 자수하였고 학교 육성회나 어머니회 회원인 도제이의 고객들의 부모님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던 학교 측에서는 도제이에게 정확 1개월의 처분을 공지하는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급히 일단락시켰다. 도제이는 침묵함으로 실리를 취했다. 그들의 보호는 졸업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신을 버린 대가는 너무나 달콤했다. 도제이 기자님, 오늘 나를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도제이가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겨 있을 때 실빈이 갑자기 도제이의 팔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다. 깜짝이야. 화들짝 놀란 도제이는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튕겨내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실빈이 기대감에 찬 눈빛으로 도제이를 쳐다보았다. 도제이도 꿈에서 깨듯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갑작스런 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나는 쪽으로 쏠렸다. 누군가가 준비해온 불꽃 폭죽에 불이 붙는 소리였다. 안개 속에서의 폭죽은 화려하면서도 몽환적이었다. 우와, 굉장한 안개군요. 조금 있으면 실빈 양도 보이지 않겠어요. 도제이는 엄청난 안개에 놀라서 감탄사를 토해내었다. 이제 보이는 것은 폭죽의 불꽃과 선상의 불빛, 그리고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사물들 뿐이었다. 시각과 촉각이 일치하는군요. 보이는 것만 잡을 수 있고 잡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실비는 재밌는 모양이었다. 하긴 여기저기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선상에 방송이 나왔다. 가판에 계시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개가 너무 심하게 꼈습니다. 실족의 위험이 있으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선내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객들은 잠시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하더니 이내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또 어디선가 불꽃이 올랐다. 방송까지 하는 걸로 봐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모리스 상해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실빈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아무래도 그게 좋겠어요. 실빈과 도제이는 조타실을 찾아서 갑판을 벗어났다. 조타실은 선체의 안정성과 갑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크루즈 선체의 맨 뒤편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몇 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행착오 끝에야 도제이와 실비는 휠하우스라 쓴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 조타실의 문을 두드리자 어깨에 2줄짜리 견장을 착용한 여성이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입니다. 길을 잃으셨다면 다른 어시스트 스튜어드를 불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리사, 그분들은 여객이 아니라 워싱턴 데일리 타임즈 기자분들이에요. 취재차 방문하신 거니까 들어오시게 하죠. 실빈과 도제이를 알아본 모리스 패커드 항해사 덕에 두 사람은 더 이상의 실랑이 없이 조타실에 들어설 수 있었다. 조타실에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장비들로 꽉 채워져 있었다. 조타실의 앞 유리창을 통해서 본 갑판은 너무 짙은 안개 때문에 조타실 앞쪽 일부 갑판만 보여서 마치 배가 반토막 난 듯 보였다. 와,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짙은 안개는 처음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군요. 이렇게 안개가 짙어도 항해에는 문제가 없나요? 실빈이 걱정스럽게 항해사에게 이야기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심한 안개는 처음입니다. 당연히 예보상에도 없던 일이고 저도 당황스럽군요. 모리스 항해사는 땀이 나는지 이마를 쓱 한번 훔쳤다. 이마에 가로로 깊게 파인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때 누군가가 항해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질렀다. 모리스 항해사님, 레이더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같은데요. 좀 와보세요. 실례합니다. 모리스 항해사는 짧은 목례를 하고는 이내 타원형의 복잡한 수치가 장식되어 있는 기계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브라이언, 엔진 텔레그래프 선박의 전 후진 상태를 조정하는 장치하고 스러스터 다이얼 점검해봐. 브라이언이라 불린 사람은 민첩하게 이것저것을 만지기 시작했다. 항해사님, ARPA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맥, GMDSS 점검하고 INMIAR SAT 연결 상태 확인해봐. 도제이와 실비는 분주히 뛰어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염려스러운 듯 서 있었다. 그때였다. 갑판에 있는 승객들에게 칵테일이라도 한 잔씩 돌리도록 하지.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도제이와 실비는 동시에 조타실의 입구로 고개를 돌렸다. 손님들이 계셨나 보군요. 역시 멋진 금장 단주가 붙어있는 감색 블레이저에 푸른색 빛을 감도는 나비 선글라스를 낀 신사였다. 네. 워싱턴 데일리 타임즈의 기자분들입니다. 안개를 취재하러 승선하셨는데 마침 제대로 탑승하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지나치게 안개가 많이 끼긴 했지만요. 모리스 패커드 항해사가 대신 답을 하였다. 아, 기자분들이셨군요. 반갑습니다. 미스티 노르웨이 선장 이스마엘 쿠르드라고 합니다. 이스마엘 선장은 까딱 고개를 숙여서 인사했다. 그리고 모리스 항해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모리스 항해사, 바의 약에서 갑판 손님들께 칵테일 서비스라도 하도록 해요. 음악도 경쾌한 것으로 바꾸고. 네, 선장님. 모리스 항해사가 짧게 대답하고 내선 전화를 접객팀으로 연결했다. 도제이는 악수를 청했다. 선장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 데일리 타임즈 오슬로 지사의 도제이라고 합니다. 접객팀의 음료 서비스를 지시한 모리스 항해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선장님, 지금 장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기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통신과 조타에 관련된 기기들이 모두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기 점검은 하고 있나? 네. 뭐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지나치게 짙은 안개가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항해를 일시 중단하고 안개가 조금 걷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기 점검도 할 겸 말입니다. 선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시를 시작했다. 가파니의 승객들에게는 주의방송 보내고 기상청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게. 그리고 항해는 일시 중단하고 기기 점검을 하도록. 그동안 안개가 좀 걷히겠지.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도제이와 실비는 본의 아니게 선장과 항해사의 대화를 옆에서 들어버렸다. 싱글 여민명 3버튼 하프코트에 금장 허리벨트를 착용한 선장의 왼쪽 가슴에는 이스마일 J. 크루드라는 금빛 배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이 계시다는 걸 잠깐 망각했습니다. 이윽고 이스마일 선장은 도제이와 실빈을 돌아다 보았다. 괜찮습니다. 이쪽은 저의 동료 실빈 아니타 양입니다. 아, 네. 이렇게 대단한 미녀를 두고 제가 모르고 있었군요. 이스마일 선장의 빠르지 않은 나지막한 베이스톤 목소리는 처음 보는 사람도 순식간에 빠져들 만큼 매력적이었다. 선장님, 모리스 항해사의 고함 소리에 이스마일 선장과 도제이, 실비는 모리스 항해사가 손짓하는 곳으로 달려갔다. 모리스 항해사가 가리키는 것은 바닥에 부착돼 있는 자이로 컴퍼스였다. 우리의 시선은 동시에 자이로 컴퍼스로 향했다. 나침반의 끝은 한 군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자이로 컴퍼스는 자석식 컴퍼스라 달라. 항상 진북만을 가리키게 되어 있는데. 모리스 항해사는 황당한 표정이었다. 선장님, 교신도 되지 않습니다. 강한 방해 전파가 교신을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혹시 장비의 이상이나 고장은 아닐까요? 도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리스 항해사를 쳐다보았다. 노르웨이의 선박 기자재 제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데크 위치와 선박 조명 체계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선 최신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죠. 노르웨이의 자동화 기기, 감시 장치, 항해, 통신, 추진 장치, 디지털 제도 제작, 경보 장치, 완벽하게 통합된 조타실 통제 장치 등은 단연코 세계 최고입니다. 저희 미스티 노르웨이호는 덴노르크스 베리타스사의 안전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리타스사는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최고의 회사입니다. 모리스 항해사는 미스트 노르웨이호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갖는 듯한 도제이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랜드 크로스 같은 행성 배열이 있을 때면 가끔 극지방 같은 곳에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나침반 방향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자기장이 흩어져서 비행기나 선박이 실종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죠. 아마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랜드 크로스가 뭐죠? 모리스 항해사의 말이 끝나자 실빈이 곧이어 질문을 던졌다. 그건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이스마일 선장이 입을 열었다. 다른 말로 행성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1982년인가
처음 배열이 관측되었다고 하더군요. 태양계의 행성이 거대한 십자 형태로 배열되는 걸 말합니다. 이 경우 지구 자기장에 이상이 생겨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고 지진 등 엄청난 재앙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도 상징으로 비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1999년 8월과 2000년 5월에는 행성이 십자형으로 배열되는 그랜드 크로스 현상이 있었지만 음모론자들이 주장한 따위의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빈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자이로 컴퍼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학계에 보고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저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30년 항해 생활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이스마엘 선장도 말끝을 흐렸다. 안개는 거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도제이와 실비는 같이 갑판으로 나가보았다. 갑판 위에는 브랜포드 마샬리스 밴드의 트럼펫 연주가 감미롭고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곧이어 음악 사이로 다시 한번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티 노르웨이호는 승객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너무 심한 안개 때문에 항해를 잠시 중단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기 점검을 하는 동안 승객 여러분께 저희 승무원들이 칵테일 서비스를 해드릴 것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이 유니크한 항해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마치자 갑판은 한번 술렁임이 있더니 이내 왁자지껄한 분위기로 변했다. 곧이어 미스티 노르웨이호의 엔진이 멈추었다.